안녕하십니까. 바펄TV의 유승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벼농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다 만들었고요. 한국쌀전업농 종합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쌀전업농 회원들을 위한 전용 교재로 공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에 벼 수확량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예, 정말로 수확해보면 2018년에 줄고 19년도, 2020년도는 아마 사상 최고로 많이 감소가 된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벼 농사 기후변화에 있어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시기별로 이때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잘 인식들 하셔갖고 준비를 하시고 참고들 하신다 그러면 농사 지시고 다수확 하시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회장 이은만 회장님 인사 말씀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재 발간하면서 간단하게 기후변화하고 바이오플랜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피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상기온이 제일 문제죠. 일교차가 크고 4월, 5월 달 늦게까지 그냥 서리가 오고 또 9월 중순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갖고 벼가 그냥 익다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벼농사에 있어갖고 기후변화, 한 시기별로, 생리적인 시기별로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육미서부터 시작해갖고 등속, 수학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팩트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참고들 하셔갖고 벼농사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이제 건전육묘 하는 방법, 종자소독, 상자작업, 녹화작업, 모판 출하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항시기 여기 보시면 5월 상순 적산온도 가는 게 하순 적산온도 해놨고요. 5월 상순에 했을 때, 5월 하순에 했을 때 이항시기는 20일이 차이가 나지만은 유효분열 종지기는 6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 굳이 일찍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도 계산해서 분열 종지기까지 계산해서 요게 이제 뭐냐면 동신분연 이론 갖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벼 이파리 하나 출력할 때 몇 도씨? 80도에서 100도씨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 벼의 출력하고 분열은 우리가 동시성을 갖는다. 유효분열 하는 방법. 일찍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보시면 아마 판단들이 쓰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활착과 분열이 포기당 이삭수, 도복 저항성, 철 집중 증가, 그 다음에 도정 수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질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출수 30일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영수가 13개 나오는 농사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영 농사가 9개 나오는 거. 보통 직영 하나에는 벼알수가 몇 개가 더 달리죠? 15개 정도가 더 달립니다. 그럼 직영이 9개하고 13개라 그러면 직영 4개 차이면 60알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이때 벼 임심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도복경감제 하지 마시고 이때 ATP 에너지 만드는 액토신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다비재배로 도복이 우려되는 상황에 요거를 직립 초용을 만들고 수광태세가 캔슬이 되면서 도복 방제, 그 다음에 우리가 몽고병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관계입니다. 수분관계, 수정관계죠. 요거는 꽃가루 나오는 걸 다 잘라봤습니다. 다 잘라봤어요. 근데 강한 화기만 띄면 요 안에서 있죠. 수꽃가루가 암술마리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터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암술마리에서 이제 제꽃까지 발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완교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 수정이 된다는 게 바로 폐화수분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로 다 이루어지죠? ATP 에너지 제제 액토신을 사용하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추 하시는 분들, 다분지라든가 고추 하시는 분들, 콩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매년 벼에 태풍 올라온다 하시면 요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치료 개념에서 아니면 수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빨리 되면 어떻게 되죠?
벼의 이제 생체 중량, 자, 당일, 4일, 8일, 10일, 22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이 차기 시작하고 25일 정도 되면 이제 황숙기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벼의 생체 중량, 수정이 빨리 되면 벼의 생체 중량도 빨리 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역시도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립중 관계입니다. 벼는 이제 생체 중량이 20일 동안 찬다 그랬죠. 유숙기, 호숙기 때 생체 중량 20일 동안 가장 많이 차고 건물 중량, 벼의 무게는 35일 정도가 돼서 가장 무겁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조기 수확하고 벼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증산작용제, 턱이라는 제제를 사용해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유숙기, 호숙기 때 벼 아래 생체 중량이 빨리 차고 벼가 거진 등이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당겨집니다. 특히 이제 담리 이모작 하시는 분들 요거 갖고서 우리가 5일에서 뭐 많이는 7일 정도 당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보리하고 밀 한참 수확들 하시는데 밀도 5일에서 7일 정도 땡깁니다. 그러면 연간 담리 이모작에서 15일 정도 우리가 농업일수를 앞에서 7일 땡기고 뒤에 7일 땡긴다 그러면 담리 이모작 하는 데 있어 갖고 10월 20일 날 우리가 보리밀 파종하고 그 다음에 보리밀 수확하는데 5월 30일 그 다음에 6월 6일 6월 10일 요때 보리밀까지 수확하는 데 있었고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산제공제 턱어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삼투압에 의해 갖고 전립중 좋아지고 무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도정수율 좋아집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워터 스트레스, 건조 스트레스 있어 갖고서 종자의 성숙을 당겨주는 바로 그런 이론을 갖추고 있는 제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담리 이모작에서 보리밀에 대한 요 자료를 이렇게 해놨고요. 밀의 일생, 여형생장기, 병합생장기, 생식생장기, 시기별로 요 사용 방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쌀 수확량 감소 원인하고 품질 감소 원인입니다. 2020년도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분화기 때부터 한 50일에서 뭐 거의 60일 동안 계속 비가 왔다는 얘기죠. 벼 뿌리는 어떻게 되죠? 이항호 활착후 초기에 뿌리가 한번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물뜨기 할 때 가감하게 일주일 여름 정도 중간 물뜨기 하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지하수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죠? 물을 못 뺐어요.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못 내려가니까 뿌리가 그냥 작토층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수 개화기 때 뿌리가 한 번 더 자라야 되는데 수인기 때, 출수기 때도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가분수가 됐던 거예요. 잎은 제대로 컸는데 뿌리는 분포도가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잎에서 요구하는 동화량에 필요한 물하고 양분 좀 주세요 했는데 못 올려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생육이 일찍 정지가 되고 일찍 말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작년 농사는 이렇게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심하신 분들은 나는 전년도보다 나는 50%도 못 먹었어. 난 30% 감소가 됐어. 나는 그나마 난 10% 정도 감소가 됐는데 난 다른 집에 보면 좀 나아.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비가 계속 많았죠.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구름을 만들고 많은 이제 강우를 만들죠.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날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장마가 벌써 일본이 벌써 시작이 되고 중국은 벌써 황하강 밑에 대홍수가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농사에도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50일 넘게 계속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벼 재배력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시기별로 저희들 회사에서 종자 침지서부터 등수 과정까지 자재를 다 완성해놨습니다. 요때 그 시기별로 나는 요때 난 요걸 써야 되겠나 하시면 요때 요 참고해서 꺼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 마지막으로 이제 쌀전 중앙회하고 기술 협약, 업무 협약 관계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좋은 책 쌀전농 중앙회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 산업 발전과 우리 쌀전농 회원 여러분들 농사 잘 돼서 부자 되시고 행복한 농업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간했으니까는요, 많이들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농사가 잘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빌고요. 바이오플랜은 항상 농민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이오플랜 요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농민분들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바풀TV 한번 좀 검색해 보시고요. 항상 바이오플랜은 농민분들과 함께하는 회사니까 돈 버는 농사 하실 수 있게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풀TV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